안녕. 밥 잘 챙겨 먹었어요? 저도 잘 챙겨 먹었어요. 저는 유부초밥 만들어 먹었어요. 그거 뭐지, 김 들어있어서 김이랑 같이 싸먹는 거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부초밥 만들어서 계란말이랑 먹었어요. 그냥 대충 먹다가 김치찌개도 끓여서 먹었다. 참치 김치찌개.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잘 챙겨 먹었는지 궁금하네. 그리고 막 많이 마른 친구들도 있던데 밥 잘 챙겨 먹어요. 속상하게 너무 마르면 체력이나 그런 게 좀 떨어져서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 꼭꼭 잘 챙겨 먹어요. 너무 말라 보여가지고 걱정돼서. 저도 약간 뭐 입맛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체력적으로 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뭐 생각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소모적일 때가 있잖아요. 체력 소모나 이런 때가 될 때면 좀 몸이 지친다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입맛이 없을 때도 있긴 하잖아요. 그래도 뭐 최대한으로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그렇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있으면 대충 먹고 그냥 아무거나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이러는 편인데 또 막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고 이러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과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귤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한 상자 선물 받았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아마 손이 노래질 때까지 먹을 것 같아요. 아무튼 친구들도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잘 챙겨서 먹고, 또 겨울이니까 추운데 몸이 음식을 먹어서 좀 칼로리나 그런 게 있어야 몸도 또 보온 효과도 있고 그런 체온 유지가 돼서 또 이렇게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잘 챙겨 먹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꼭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밖에서 장시간 보내야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발열조끼나 그런 것도 잘 챙겨서 입고 따뜻하게 지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핫팩 같은 것도 이렇게 주머니나 안쪽에 넣어놓으면 그래도 오래 몇 시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장갑이랑 활용 잘해서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봤더니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길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또 눈이 녹았을 때도 흙이 너무 이렇게 젖어 있으면 그때도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좀 조심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도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요. 책 읽어드릴게요.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레 짐작하지 마라. 그러면 그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부에 이르는 12번째 원칙 14장 뇌. 생각을 송출하고 전송받는 기지국. 노년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박사와 엘머 알 게이츠 박사와 함께 일하던 시기에 나는 인간의 뇌가 생각을 송출하고 전송받는 기지국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어떤 면에서 인간의 뇌는 라디오 수신기와 작동 원리가 비슷하다.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생각의 주파수를 포착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창조적 상상력은 뇌의 수신기로서 특정 조건 하에서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온 생각과 다른 사람의 뇌에서 흘러나온 생각을 수신한다. 창조적 상상력은 우리의 의식, 공명하는 정신과 4가지 원천적인 사고 자극을 중개한다. 그러니까 타인의 의식적 사고, 자신의 잠재적 사고, 타인의 잠재적 사고, 무한지성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중개기라는 말이다. 자극이 일어났을 때, 즉 주파수를 고주파로 증폭시켰을 때
정신은 외부 자극에서 나온 생각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증폭 과정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을 통해 일어난다. 감정을 통해 생각의 주파수가 증폭된다는 말이다. 뇌는 감정이 결여되거나 잔잔한 상태의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자극받은 생각에 더 빨리 기능한다. 그 결과 생각이 증폭되어 창조적 상상력이 아이디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그런 한편 뇌가 빠른 속도로 반응하게 되면 사고에 감정이 더해진다. 잠재의식은 이렇듯 감정과 결합된 사고를 더 잘 포착하고 반응한다. 잠재의식은 뇌의 송신기로 사고 주파수가 이곳을 통해 송출된다. 자기 암시는 송신기를 가동하게 만드는 매개체다. 그리고 생각의 에너지를 포착하는 수신기는 창조적 상상력이다. 이 단락을 앞장에서 설명한 개념들과 연관지어 단계별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뇌는 송신기와 수신기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2. 감정은 우리가 송신하고 수신하는 능력 양쪽에 영향을 미친다. 감정이 강렬한 상태일수록 생각을 더욱 강력하게 내보낼 수 있다. 감정이 강렬한 상태일수록 생각을 이거 같은 건데 두 줄로 써 있어요. 3. 생각을 송신할 때 그것들은 어디로 보내질까? 자기 암시를 이용하여 잠재의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감정이 강렬한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긍정적인 감정이 강렬하면 또 그렇게 나타나겠고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이 강렬하면 또 그렇게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4. 생각을 수신할 때 그것들은 어디에서 올까? 잠재의식에서 발생하여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다. 5. 잠재의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잠재의식은 정보의 저장고다. 잠재의식은 의식과 무한지성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다. 6. 무한지성은 다른 사람의 두뇌로부터 생각을 전달받는 매개체다. 힐은 물리학 법칙으로 무한지성을 설명했다. 우주 만물은 시간, 공간, 에너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질은 에너지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만물은 사실상 서로 다른 형태의 동일한 물질이다. 이 말은 나의 잠재의식, 에너지와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이 동일한 토대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7. 다른 사람들의 두뇌에서 나온 생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우리에게 전달된다.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수신기가 특히 민감하게 작동하는데 이따금 무척이나 강렬하게 당김 상태가 되어 잠재의식이나 다른 사람의 두뇌에서 생각을 끌어당긴다. 이런 현상은 무한지성이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과 우리의 잠재의식을 서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발생한다.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몸속에 그런 혈관들이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 그렇게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맞닿아 있으니까 서로서로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보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몸을 아끼라고 표현을 해보면 우리 몸이 정말 예민하잖아요. 어디 한 곳만 좀 아프거나 그래도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 이렇게 신호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혈관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혈관의 어떤 한 부분만 막혀도 우리 몸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듯이 우리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거나 그랬을 때 사회적으로 오는 파장들이 얼마나 큰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그런 좋은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친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함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는 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이랑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 한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 그런 파장 또 한 생각을 정말 잘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함부로 생각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런 것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저는 항상 친구들 바라보기에도 너무 아깝고 진짜 예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예쁜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많이 웃고 행복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 저는 더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7. 다른 사람들을 두뇌에서 나온 생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우리에게 전달된다.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수신기가 특히 민감하게 작동하는데 이따금 무척이나 강렬하게 당긴 상태가 되어 잠재의식이나 다른 사람의 두뇌에서 생각을 끌어당긴다. 이런 현상은 무한지성이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과 우리 잠재의식을 서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발생한다. 8. 다른 사람의 두뇌에서 나온 생각을 가리켜 흔히 직감, 예감, 대자비, 예지라고 부른다. 힐은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를 상정하고 설명하고 있다. 이 무형의 힘은 실험실에서 독립적으로 실험하거나 의학적 혹은 심리적으로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할 수는 없으며 아직 이와 관련해 밝혀진 바가 없다. 가장 위대한 힘은 무형의 힘이다. 아이디어나 상상력 이런 것들이 무한한 가치로 실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 게 결국은 또 많은 것들을 이뤄내게 한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 이런 것도 얼마든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엉뚱한 발상들이 또 새로운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게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기준에 부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가진 특별함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예술가들의 그림을 보거나 친구들이 노래를 짓거나 그런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볼 때 와, 천재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아이디어나 상상력들,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감동받는 것 같아요. 와, 멋지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특별함들을 다 인정을 해주고 진짜 이뤄놓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진다든지 또 그런 행복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더 좋은 영감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점점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 좋은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는 오랫동안 물리적 감각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 따라서 우리의 지식은 보고, 듣고, 무게를 달고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 대상에 국한되었다.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놀라운 시대에 진입해 있다. 오늘날은 세상이 우리에게 비치는 보이지 않는 힘에 관해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대다. 어쩌면 거울에 비친 물리적 실체 이상으로 강력한 다른 자아가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무형의 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감으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형의 힘, 설명할 수 없는 힘을 업신여기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힘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일이다. 인간은 대양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감추어진 무형의 힘을 지배하지 못한다. 아니, 거기에 대처조차 하지 못한다. 이 지구를 우주에 매달려 있게 하고 인간이 지구에서 굴러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중력이라는 힘조차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천둥에 내재된 무형의 힘에도 꼼짝하지 못하며 정기라는 힘에도 무력할 뿐이다. 지표 아래의 보이지 않는 힘도 이해하지 못한다. 먹을 것, 입을 것, 주머니에 넣는 돈이 모두 이 힘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말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힘, 문명과 지식을 모두 동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무형의 힘이 있다. 바로 생각이다. 복잡하게 작동하는 두뇌의 물리적 속성에 관해 많은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인간 두뇌의 중심 배전반 뇌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줄기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신경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카고 대학 저드락 캐릭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신경세포는 수억 광년 동안 헤아려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많다. 인간의 되뇌 피질에는 100억에서 14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들이 존재하며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밝혀져 있다. 이렇듯 복잡한 기계와 같은 신경망들이 신체를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물리적 기능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수십억 개의 뇌세포는 서로 소통하는 매개체를 만들고 다른 무형의 힘과 소통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닐까? 힐이 이 단락을 쓴 이후로 뇌의 물리학적 측면과 뇌가 작동하는 방법을 더 많이 파악하게 되었다. 뇌의 화학적 작용에 관해서도 훨씬 많이 밝혀졌으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뇌의 어느 부위가 신체의 어느 부위를 다스리고 기억, 감정, 이성, 기타 사고 과정과 관계된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있다. 뇌 스캔 기술을 통해 뇌가 활성화된 동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도 관찰할 수 있다. 수술, 약물치료, 기타 의학적 기술을 통해 뇌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사고를 못하게 억제하는 방법, 뇌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사고를 발생시키도록 촉진하는 방법도 안다. 이를테면 뇌의 어떤 부위를 자극하면 유쾌한 생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거 내용 기니까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또 잠재의식에 관한 내용 읽어드릴게요. 이거 감사에 대한 내용이다. 제가 미리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이런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의 법칙에 따라라. 마음을 풍요와 일치시키는 과정은 감사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불을 불러주는 감사의 법칙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1. 모든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온전히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2. 생명의 근원은 내 생각의 본질에 응답한다. 3.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근원과 나를 연결한다. 이때 감사함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이게 바로 감사의 법칙이다. 결과를 얻으려면 법칙을 따라야 한다. 먼저 무한한 풍요가 존재함을 믿어라. 다음으로 생명의 근원이 모두 필요와 욕망을 충족해 준다고 믿어라. 마지막으로 깊은 감사를 느낌으로써 생명의 근원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하는데 한 번 성공했던 사람 중 많은 이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해 다시 빈곤에 빠진다. 관대한 선물을 요구해 받은 뒤 그 선물을 가져다 준 생명의 근원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 그 근원과의 연결이 끊겨 멀어지는 것이다. 근원과 가까이 지낼수록 더 많은 좋은 것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한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간직할 때 근원에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도 명심하라.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온 우주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나의 잠재의식에 새긴 모든 내용이 외부 세계에 표현된다.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면 마음이 고양되고 마음속에 선함이 피어난다. 베풀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잠재의식에 새기면 잠재의식이 움직여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한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다음과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 원하던 것을 받은 뒤에도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 부족하거나 한계가 있다는 생각과 의심이 사라진다. 믿음은 감사에서 비롯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대로 가득 찬 마음이고 기대는 믿음이다. 감사를 표현할 때 뻗어나가는 감정은 믿음의 표현이다. 생명의 근원과 더욱 가까워진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향해 에너지를 쏟는 것이므로 근원은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한다. 즉, 감사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모두 끌어당기는 일이다. 대기업 임원이나 사업가들이 낮은 임금으로 직원들을 부려먹고 세금도 적게 내면서 엄청난 돈을 벌거나 성공한다고 불평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 정신력을 낭비하지 마라.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된 일은 그냥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렇게 좋은 기운들을 보내는 게 낫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전환시켜서 그런 에너지들은 스스로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에너지, 좋은 정신력을 가지면 그 가진 것들로 친구들의 삶이나 생각 모든 면들이 훨씬 윤택해지니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 첫 번째 수혜자는 나 자신이다. 그거 늘 기억하세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내는 신선한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이들은 주로 부자들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자유의지로 불의에 항의하거나 부패하고 무능하며 지지하지 않는 정책을 내세우는 정치인에게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정부 잘못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어느 정도 정부 통제법, 질서가 없다면 국가는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이며 모두에게 돌아갈 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며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믿어라. 인프라를 제공하고 치안을 유지하며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재계 리더들에게 고마워하라. 이 리더들이 지혜와 선의를 갖고 매일 성장한다고 하거나라. 이렇게 하면 모든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력과 힘에 마침내 자신을 일치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거 미리 걱정하고 그러다기보다는 그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 그런 결과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미리 기뻐하고 미리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늘 갖는다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들에서도 많이 웃고 친구들 그냥 가진 자체가 사랑스럽고 그런데 웃으면 얼마나 더 예뻐요. 진짜 깔깔거리거나 그렇게 웃는 거 보면 진짜 예뻐.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고. 미국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우리는 태어났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했다. 매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연습하라. 그러면 선의를 향한 감사가 기대가 마음속 더욱 깊은 층까지 파고드는 길을 찾아낼 것이며 그 속에서 씨앗처럼 자라날 것이다. 삶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라. 저는 친구들한테 늘 사랑을 품은 씨앗을 심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마음에도 그런 사랑 씨앗들이 자라지 않았을까?
삶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지금을 즐기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표현하고 우리를 둘러싼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최고로 잘하거나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이들은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열정을 추구하다 자연스럽게 부를 얻었다. 사랑은 언제나 증오를 이기고 선의는 늘 악의를 이긴다. 사랑은 질투심, 타인의 증오,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는 용매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나를 포함한 모든 일을 향한 사랑과 선의가 남는다. 타인이 뱉는 위협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발언에는 무언가를 창조할 힘이 전혀 없다. 다만 내 마음속에는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이 따라오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것이 따라온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생각뿐이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향해 에너지를 쏟는 것이므로 근원은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한다. 즉 감사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모두 끌어당기는 행위다. 항상 즐겁게 살고 풍요를 누리는 비결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풍요로운 삶이 나와 내 주위를 그저 흐르도록 두어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두지 말고 자신과 타인의 삶에 무한한 풍요를 사용하는 일에 관심을 두어라. 잠재의식은 나를 통해 세상에 구현된다. 삶의 모든 것은 나라는 존재를 통해 발현된다. 삶이 주는 기회를 활용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라. 타인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부, 재능, 경험만 탐욕스럽게 추구하면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다. 심지어 자신의 믿음대로 움직이는 주관적인 마음의 힘을 제한할 수도 있다. 재물이 흐르는 삶을 살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재물이 흐른다. 한 번은 콜로라도 산악지대에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순회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강연 후 오찬 자리에서 주최자는 내게 사람들이 걱정이 너무 많아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처 산속 오두막에서 살던 노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늘 우울하고 외로워 보이는 노인을 이웃들은 딱하게 여겼다. 노인은 언제나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만들어진 지 수십 년은 된 듯한 오래된 차를 끌고 다녔다. 지쳐있는 삶의 이유를 잃은 듯해 보이는 노인에게는 당연히 가족이나 친구도 없어 보였다. 이따금 식료품점에 갈 때면 구운 지 오래된 빵과 가장 싼 음식을 골랐고 얼마 안 되는 동전으로 음식값을 내고는 했다. 노인이 몇 주간 마을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이웃들은 그 오두막을 찾아갔다. 노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노인의 신분이나 가족에 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오래된 오두막을 뒤졌다. 그러자 놀랍게도 지폐다발이 여러 발견되었다. 금액을 합쳐보니 10만 달러에 달했다. 노인은 많은 돈이 있었으면서도 투자를 하거나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그대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거나 이타적인 목적을 실현하는데 그 돈을 쓰지 못했다. 현명하게 투자해서 이자를 불리거나 배당금을 받지도 못했다. 노인은 자신에게 많은 돈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훔쳐갈까봐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걱정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찼던 노인은 돈이 있는데도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했다. 그 돈을 나누면서 크나큰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나에게는 나눌 수 있는 부가 있다. 무한한 보물창고가 내 안에 있다. 온갖 보물이 저장된 창고 문을 여는 열쇠도 나에게 있다. 그 열쇠란 바로 내 생각이다. 그 열쇠를 쓰면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노인이 가졌던 돈보다 훨씬 더 큰 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열쇠를 가지고 있다. 무한한 힘이 내 안에 있다. 친구들 안에 가진 잠재력, 이런 것들 안에는 정말 무한한 가치들이 있으니까 그 자신을 꼭 믿으세요. 그게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발현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자신을 믿으세요. 일단 내 안에 신성한 존재와 영적인 힘이 있음을 깨닫고 인지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나에게는 함께 나눌 부가 있다. 나는 사랑과 선의의 선물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 미소와 활기찬 인사를 나눌 수 있다.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칭찬과 인정의 말을 건넬 수 있다. 나는 세상 모두와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도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나눌 수 있다. 아름다운 음악, 새로운 발명품, 연극, 책, 사업이나 직업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광범위한 아이디어 등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 아이디어는 나와 다른 사람을 모두 축복할 것이다. 내가 가진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라. 그러니 나에게는 평생 기회가 있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저장고를 정신적으로 두드리는 일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앞으로 나가며 위로 비상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소망은 높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 몇 년 전 강연을 하고 있을 때였다.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하던 베라 레드클리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이그나치 얀 파레프스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파데르프스키는 당시 유명 작곡가와 음악계 권위자들로부터 피아니스트로는 미래가 없으니 포기하라는 충고를 들었다. 그가 다니던 폴란드 바르샤바 음악원 교수들도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파데르프스키의 꿈을 꺾으려고만 했다. 교수들은 파데르프스키의 손가락이 짧고 굵다고 지적하며 연주 대신 작곡이나 하라고 조언했다. 파데르프스키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거부하고 내면의 힘에 자신을 일치시켰다. 저도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진짜 엄청난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응원하거나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단계별로 좀 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면서도 또 어떤 지점을 지나게 되면 모래성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젠가 탑을 어느 정도는 쌓는데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많이 바라보고 느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긍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친구들의 그런 귀함을 해치지 못한다. 친구들이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그 부분으로 딱 중심을 잡고 바로 서고 흔들림 없이 가라. 저는 이 이야기를 늘 해주고 싶어요. 내가 봤을 때는 친구들은 이미 무한한 가치도 있고 이미 영민하고 갖출 것들을 다 갖췄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들을 믿어라. 그리고 다른 부정적인 견해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친구들의 소중함을 결코 깨뜨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냥 공중에 샷 쏘세요. 분해시켜버려요. 그는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재산, 즉 신성한 멜로디와 시대를 아우르는 음악이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 스스로가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믿었거든요. 그는 매일 몇 시간이고 연습하며 고문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인내했다. 연주회도 수천 번이나 열면서 끈질기게 집착한 결과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내면의 힘은 그 부름과 노력에 응답했다. 이그나치안
파데르프스키는 세계적으로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이 피아니스트에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경의를 표했다. 파데르프스키처럼 나에게도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권위자들의 부정적인 조언을 완전히 뿌리칠 힘이 있다. 친구들한테도 있어요. 나에게는 타인의 부정적이고 한계에 갇힌 생각을 완전히 거부하고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는 무한자의 힘을 신뢰해야 할 의지가 있다. 나의 운명과 행운은 나에게서 시작된다. 생각과 느낌이 운명을 만든다. 좋은 생각, 좋은 느낌. 모든 영적인 힘, 자질, 능력은 잠재의식 안에 갇혀있다. 잠재의식 안에 갇혀있는 능력을 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해주는 열쇠는 이미 나에게 있다. 친구들 안에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열쇠들을 각자 모양도 다르고 역량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니까 다를 거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색도 다 다르고 어떤 좋아하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듯이 친구들한테만 있는 그런 특별함들이 꼭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런 다양함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진짜 각각의 그런 층들에서 또 새로운 빛들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런 빛들 속에서도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니까 다 범죄 아니면 잘못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이 소중하고 귀하듯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람들을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났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하는 생각이 나와 친구들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꼭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싫은 걸 다른 사람한테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을 거고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똑같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가려서 좋은 가치를 찾아가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한테 좋은 영감을 주고 좋은 마음들을 주고 그렇게 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들이 다 진짜 그런 좋은 마음들이 연결되면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겠어요. 친구들이 이미 빛나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반짝거리는데 그럼 나중에는 얼마나 더 반짝거리겠어요.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친구들 예쁜 마음 보여줘서 저도 매일매일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고 또 어떤 글들 읽으면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주는 그 가치가 정말 중요한 걸 아니까 더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마음 하나 안에 다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 마음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그런 마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들이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 보낸 하루도 살아내느라고 엄청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그리고 지금까지 애쓰고 살아온 시간들도 다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토닥토닥. 진짜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누가 주변에 없다거나 그래도 외로워하지 말고 내가 나를 믿고 나를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외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내면들을 많이 채우면 누가 있거나 없거나 그냥 나 자체로서 행복할 수 있는 마음들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고 그런 사랑들을 내 안에서부터 채워가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예쁘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을 마음을 다해서 항상 응원할게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필요할 것 같다 하면 또 이야기도 해보고, 또 제가 스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나누고 공유할게요. 그리고 잘 때 편안하고 따뜻하게 잘 자요. 그리고 손발 따뜻하게 하고 자고 이불 여기까지 포근하게 덮고 잘 자요. 굿나잇.